여기가 시험에 참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 애기 낳는 데는 별로 안 나오고 그런데 잘 나와요. 근데 이제 102페이지 넘어가시면 균열유도 유방에 관련된 거 나오는데 출산하고 유방에 관련된 문제는 첫 번째가 이제 균열, 유도 바꿔가지고요. 유도 균열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젖을 빨다가 찢어지고 아프고 피나고 이게 유도 균열이죠. 그래서 유도 균열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하라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비누로 빡빡 씻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유도 균열 그러면 상처가 난 거죠. 상처가 났는데 우리가 이제 유방에 관련된 문제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산모가 얼마나 아프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항상 뭐 애한테 젖을 먹일 거냐 말 거냐 그게 항상 이제 정답이에요. 그래서 찢어져서 피났다 그러면 당장은 못 먹이죠, 그죠? 그러면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수유를 멈추고 그 다음에 다시 수유해라.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유방에 관련된 산모 유방에 관련된 문제는 다 젖을 끊어라는 답이 없다 그랬죠, 그죠? 무조건 먹여라가 답이에요. 그래서 다시 수유해라. 왜냐하면 찢어져서 피났으니까 거기에 상처가 날 동안만 조금 짜내고 모유를 짜내고 유즙 분비가 멈추는 것을 방지. 이거 하루나 이틀 정도 안 먹이면 말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젖이 말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유즙 분비가 멈추지 않게 계속 짜내면서 거기를 이제 상처가 날 때까지 하루나 이틀 정도만 먹이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가 원래 유두 주위가 이제 유륜이잖아요, 그죠? 유두 옆에 막 오돌도돌한데 새까만 부분 거기가 이제 유륜인데 거기는 지방샘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름샘이 있어요, 기름샘. 그래서 거기는 비누로 씻지 말아라. 비누로 씻으면 거기가 건조해져서 더 잘 찢어지니까 비누로 유두를 씻지 말고 거기다 뭘 발라주냐 하면 바세린 섞인 비타민 D, A 크림. 지용성이죠, 그죠? 지용성 비타민이 비타민 A, D, E, K 요게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기름에 녹는다.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는 연고 크림, 연고 발라준다. 유두균열, 균열유두에 대한 간호예요. 그래서 유두균열 찢어져서 피나도 수유해라. 이게 답이에요. 수유해라. 하루나 이틀 정도 연고 바르고 바세린 섞인 지용성 크림 바르고 그리고 다시 수유해라. 하루나 이틀 수유 금지할 때도 유즙을 계속 짜서 먹여야죠, 그죠? 젖에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 찢어져서 문제지. 그래서 모유를 짜내고 애기한테 먹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 이틀 쉬면 젖이 마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짜서 애기한테 먹여라. 그리고 비누를 사용해서 씻지 말아라 그랬어요. 건조해지니까 비누를 사용해서 씻지 말아라. 애기 낳은 다음부터 안 씻으면 돼요. 그전에는 비누를 쓰라고 돼 있어요. 그냥 비누로 샤워해라 이랬는데 애기 남과 동시에 유두나 가슴에는 비누를 대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균열 유두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유방염이 있어요. 유방염은
유두균열이 이제 유두균열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찢어져서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너무 심하면 그 찢어진 대로 균이 들어가. 글로 균이 들어가서 세균 감염, 유두균열 때문에 세균 감염이 생겨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고름젖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세균 감염이 돼서 고름젖이 나와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고름젖. 아, 이번엔 고름젖이다 먹어라. 아니, 요것도 하루나 이틀 정도 항생제 치료할 때만 수유를 금하고 그 후에 다시 먹여라. 고름젖이 나올 때 하루나 이틀 정도만 끊고 항생제 먹으면서 계속 젖을 짜라는 거예요. 이것도 계속 유즙을 짜준다. 유즙을 짜주고 계속 수유해라. 계속 수유를 해야 유방염이 나아요. 이 상태로 말리면 더 염증이 더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즙을 계속 짜내든지 고름젖이 아니다 그러면 항생제 젖이라도 계속 먹이라는 거예요. 수유를 계속 해야 치유가 촉진되더라. 계속 수유해야 치유가 촉진된다. 이게 유방염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고름젖이 나와도 먹여라. 결국은 그거죠. 하루나 이틀 정도 고름젖이 나오면 짜 버리고 그리고 항생제 먹으면서 치료하면 되고 그리고 항생제 치료하고 1, 2일 정도 고름젖 나올 때만 잠깐 짜서 버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 수유해야 된다. 그래야 유방염이 빨리 난다 그거예요. 고름젖, 항생제젖 이게 분유보다 낫대요. 극단적이야. 그죠? 고름젖, 항생제젖 분유보다 낫대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유방염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유두균열, 유방염, 또 유방암 관련된 문제가 하나 또 있는데 유방감염, 유방염, 유방종창, 유방종창, 종창이 뭐라 그랬죠? 종창? 붓는 거 어떻게? 일주일 전에 너무 오래됐네. 종기는 들어봤는데 종창은 처음 들어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종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종창은 구분? 축소? 부분적으로 부었다? 그렇죠. 우리 부었다는 두 개가 있어요. 종창이 있고 또 부종이 있죠. 딱 요 자리에 썼는데 일주일 전에. 그 종이에요. 종창은 이제 우리 스웰링 이런 말 되게 많이 써요. 병원 가시면 거기 주사 맞은데 스웰링 됐잖아. 이게 이제 종창인데요. 요거는 부분적인 붓기. 우리 그 주사 맞으면 정맥염 생겨가지고 이렇게 붓죠. 그거를 스웰링, 종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모기가 물어서 막 긁으면 볼록 붓죠. 요 종창이에요. 그리고 부종은 전체적인 붓기, 이데마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붓는 것을 이데마라고 해요. 이데마. 그래서 그 다리에 이데마 생겼어. 거기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다리가 띵띵 부었어. 이거는 스웰링 이데마. 라면 먹고 잤더니 얼굴이 이만해졌어. 그러면 스웰링 이데마. 그래서 이데마는 전체적으로 띵띵 붓는 게 부종이고요. 종창은 그 한 부분만 띵 붓는 게 종창이에요.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이해해요? 유방종창 그러면 유방만 부은 거예요. 사람 전체가 부은 게 아니고 유방종창이 뭐냐 하면 젖이 부른 거예요. 그죠? 젖이 불었다. 이게 유방종창이에요. 그럼 답은 뭐다? 계속 수유.
계속 수유. 유방 종착 때문에 열도 나잖아요. 전몸살.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수유하고 짜주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유방염일 때 이제 띵띵 막 저지 뿔죠. 유방염일 때도 뿔게 뿔잖아. 그죠? 이때도 뿔고 뭐 다 뿔잖아요. 근데 염증이 있어. 그러면 이때는 유방염일 때는 뭘 하냐면 아이스백 3, 4분 그 후에 핫백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염증이잖아요. 그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는 냉찜질이 좋아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는 냉찜질이 좋은데 근데 지금 젖이 불어서 애한테 먹여야 되잖아요. 그럼 냉찜질을 하면 젖이 안 나오겠죠? 그죠? 젖이 마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3, 4분만 아이스백을 해주면 엄마는 조금 편하겠죠? 통증이 좀 감소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핫백을 해주고 아이스백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찜질을 해주면 이러면 유주분비가 잘 되더라. 유주분비가 잘 된다. 그래서 이제 유방염일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스백 잠깐 해주고 그 다음에 핫백을 대주면 유즙이 잘 나오고 엄마는 통증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가슴에다가 아이스백 대주라는 거는 여기 유방염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균 감염으로 염증이 생긴 거니까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냉찜질을 해야 돼요. 세균 감염 때문에 염증이 생긴 거니까. 만약에 이럴 때 이제 핫백을 계속 대주면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긴 있는데 교과서에 유방염일 때 아이스백 3, 4분 그 후에 바로 핫백을 대주면 유즙도 잘 나오고 엄마는 통증이 좀 가라앉을 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102페이지에 가시면 102페이지에 그 유두 균열 유두라고 이제 5번에 있어요. 특히 분만 후 첫 주 동안에 많이 발생하며 유두주위가 갈라져 심한 통증이 수반된다. 이때는 찢어지는 통증이죠. 24에서 48시간 동안만 수유를 금하고 계속 수유를 시키고 결국은 계속 수유를 시키는 거죠. 상처가 나을 때까지 3시간마다 규칙적으로 젖을 짜내어 감염된 유방을 비워주고 분비가 중단되지 않게 한다. 국소적 치료로 바셀린 섞인 비타민 A, D 연고를 바르면 상처가 빨리 낫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 밑줄거야 돼요. 균열류도. 그리고 왼쪽 팁에 보시면 수유부에 우렬된 울혈 그러면 피가 몰렸다 이런 뜻인데 유방이 피가 몰리면 젖이 몰린 거죠. 그죠? 유방종창 젖이 불었다 이런 뜻인데 대개 분만 2, 3일 후에 나타나죠. 그죠? 낳자마자 바로 젖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자주 모유 수유를 하도록 격려한다. 답은 항상 자주 모유 수유를 하는 게 좋다. 이게 이제 답이에요. 2번 2에서 4시간마다 손으로 유륜을 짜주든가 유방 펌프로 짜주어 유축기로 짜주어서 감염된 유방을 비워준다. 3번 3, 4분 정도씩 유방에 찬물 찜질 후 더운 물 찜질을 하면 유즙 분비가 잘 된다. 유방 종창도 그렇고 유방염도 그렇고 3, 4분 동안 찬찜질 그 다음에 바로 더운 물 찜질 하면은 유즙이 잘 나온다. 4번 너무 자극적이거나 마찰하지 말고 약간의 유두 자극을 하여 산모용 브래지어로 받쳐주면 편하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에 시험에 나왔는데 수유 후에 우렬된 유방간호로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답이 그거였어요. 산모용 브래지어로 받쳐준다. 이게 답이었어요. 좀 허무하죠, 그죠? 좀 허무해. 답이 그거였어요. 산모용 브래지어로 받쳐주면 편하다. 이게 답이었어요. 자, 5번 모유를 수유하는 경우 보통 산후 18시간부터 수유하는데 초유는 여기 다 밑줄 초유와 이제 그 분유의 차이가 이제 간단하게 있는데요. 초유가 좋은 이유는 당분은 적어요. 그래서 얘가 살이 찌지 않죠. 당분은 적지만 단백질과 무기질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신생아에게 매우 영양분이 높고 아기의 장에서 태변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초유를 먹으면 태변이 잘 빠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당분은 적고 단백질, 무기질, 칼슘, 무기질은 그런 거예요. 칼슘, 철, 마그네슘, 인, 불소 이런 것들이 무기질, 미네랄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훨씬 많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초유에 우리 잘 아는 거, 감기도 안 걸리고, 항체, 항체가 있죠. 그래서 엄마의 모유로 내리 꽂아주는 항체를 뭐라 그러냐면 자연 수동 면역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면역을 배우실 건데, 자연 그러면 자연의 반대는 뭐가 있냐면 인공 이런 뜻이에요. 인공 면역 그러면 이제 주사 맞아서 생긴 면역을 인공 면역이라고 하고요. 자연 면역은 반대, 주사 안 맞고 생긴 면역을 우리가 자연 면역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연 면역 중에는 수동이 있고 뭐가 있겠죠? 그러면 능동이 있겠죠. 네. 면역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체를 자기가 보유하는 거를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수동 면역 그러면 남이 만들어준 항체를 받는 게 수동이고, 능동 그러면 내 몸 안에서 내가 만드는 항체가 능동 면역이에요. 네. 그리고 나중에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어디서? 공중보건하고 해부생리에서 배우실 거예요. 자연과 인공이 있는데, 자연 면역 그러면 주사 안 맞은 면역, 인공 면역 그러면 주사 맞은 면역, 찌르고 안 찌르고 그 차이예요. 수동, 능동 그러면 항체를 내가 만들면 능동, 남이 만든 거 받으면 수동,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그래서 엄마 모유에 있죠, 항체가. 그래서 젖만 먹었는데 애기한테 왔죠. 그거는 주사 안 맞았죠? 엄마가 만든 항체 그냥 받은 거죠.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해요. 이거는 태반이나 모유를 통해서 엄마가 직접 내리 꽂아주는 면역을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해요. 애기 편에서는 개꿀이죠. 주사도 안 맞았지 알고 지나가지가 않았어. 이런 거를 개꿀 면역이라고 해요. 개꿀이. 자연 수동 면역. 모유나 태반을 통해서 직접 내리 꽂아주는 면역. 이게 어디 있다? 초유. 네, 초유에 있어요. 이거를 분유 회사에서는 못 만들어요. 죽었다 깨나도. 그래서 고름젖이던 항생제 젖이던 분유보다 고름젖이 낫다 그러는 거예요. 왜? 영양가 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연 수동 면역 면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분유 먹으면 살이 포동포동 오르기는 하는데 잔병치레가 많죠. 네. 그래서 초유의 좋은 점은 당분은 적지만, 그래서 비만이 없어. 네. 당분은 적지만 단백질, 무기질, 미네랄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태변도 더 잘 배출이 된다. 이게 초유의 다 장점이라고 했어요. 그 미숙아실 있잖아요. 신생아 중환자실 가면 신생아들이 최하 제일 작은 애기가 700g, 800g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살림 최고 작은 애기가 750g.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 10년 전에 그랬는데 더 살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750g짜리가 이제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살렸는데 750g짜리는 보통 임신 20몇 주, 25주, 25주, 26주 이럴 때 나오면 보통 1kg가 안 돼요. 그래서 애기들이 살이 찌는 게 막다리 찌죠. 9개월에 1kg, 8개월에 1kg, 10개월에 1kg, 그래서 얘가 3, 4kg가 되는 거잖아요. 8개월 이전에는 거의 10kg가 1kg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750g 그러면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 같은 게 인큐베이터 안에 이렇게 있어. 자리가 넓어. 근데 큰 애가 들어가면 좁은데 황소개구리 요만한 게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게 침대포가 뭐냐면 일자기저기. 일자기저기 있죠. 그거 이렇게 깔고 그 위에 눕혀요. 그러면 이제 거기 똥도 싸고 토하면 거기 이제 흡수되고 일자기저기 하나 이렇게 놓으면 거기 이제 개 침대 패드야, 패드.
그렇게 750g짜리 봤는데 진짜 깨구리 같더라고요. 그런 애기를 이제 인큐베이터에 넣어놓고 엄마는 집에 가죠. 집에 가서 매일 출근해. 애기 보러? 뭘 애기 보러? 초유 갖다 주러. 초유 갖다 주러. 225주면 애기를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2, 3일 있으면 초유가 나와요. 그러면 의사들이 목숨 걸고 그거 갖고 오라고요. 네, 있어야 돼. 그거 안 먹이면 안 커요. 네, 너무 신기하죠. 750g짜리 미숙아한테는요, 750g짜리한테 필요한 영양분이 그 모유에 있어요. 소름. 만사가한테는요, 만사가한테 필요한 초유가 나와요. 1.5kg면 1.5kg짜리 미숙아한테 필요한 에너지나 항체나 영양분이 그 엄마 젖에서 나와요. 옆집 엄마한테는 안 나와. 달라. 네, 젖동량을 할 수가 없어요, 미숙아들은.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소아과 의사들은 목숨 걸고 그거를 맨날 이렇게 넣어주죠. 네. 그래서 얼려서 이렇게 냉동시켜서 이렇게 팩에다가 냉동시켜가지고 이제 한 3, 4일치 이렇게 2, 3일치 갖다 주고 그러면 매일 와 매일 그거 갖다 주고 따끈할 때 먹이는 그걸 먹어야 애가 커요. 네. 그래서 미숙아용 분유가 있기는 있는데 턱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신기하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대단한 거예요. 모유는 정말 먹인다 이게 답이에요. 모유를 끊어라 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 거기 이제 위에 팁에서 맨 밑에 6번 수유 전에는 깨끗한 수건으로 유두를 닦고 가능한 한 비누로 유두를 닦지 않는다. 여기도 별표. 유두 피지, 유륜에 있는 피지죠, 그죠? 유두 피지가 과도하게 제거되면 균열 유두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 아기 낳기 전에 아셨어요, 혹시? 이런 거? 몰랐죠? 유두균열 경험 있으신 분? 몰랐죠? 피가 진짜 몰랐어요, 진짜로. 비누를 씻으면 안 된다는 것도 몰랐고 그게 유두균열인지도 몰랐어요. 피딱지가 이렇게 졌는데 또 수유를 하니까 거기서 피가 쭉쭉 나오고 소름이 쪽쪽 끼칠 정도로 엄청 그죠? 이런 걸 진짜 알았어요. 이걸 애 낳기 전에 얘기 지금 애 낳기 전에 배우시는 분 안 낳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배워서 이 다음에 아기 낳을 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안 날 거예요. 그래요. 우리나라 망해. 한 넷만 나세요. 잘 배웠다가. 그 밑에 팁은 비수유부의 유방 우려시 간호예요. 젖을 말리는 사람이 있죠. 안 먹을 거야 막 이런 사람. 좀 안 되는데. 젖을 말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젖을 말리려면 안 먹이면 말리는데 어른들이 뭐 먹이라고 했죠? 엿기름. 나 그거 가서 먹었어요. 식혜. 아주 효과 좋죠. 근데 그 모유가 마르는 약이 있어요. 호르몬제가 있긴 있는데 그걸로 말리면 유방이 찌그러져. 작아져. 그러니까 유소는 확 수축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가슴 모유를 먹이면 가슴이 뭐 처진다, 뭐 작아진다.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젖을 먹여야 이게 사이즈가 유지가 돼요. 말리면 말릴수록 빨리 말릴수록 작아질 수 있대요. 그래서 비수유부의 유방우열 젖이 불겠죠, 그죠? 안 먹일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탄력붕대로 칭칭 묶어준다. 그리고 짜내면 안 돼. 유즙이 비면 유선의 유즙이 비면 그거를 이제 뇌하수체에서 알아요. 그래서 유즙 분비를 또 해. 그래서 이렇게 젖이 불어도 짜내면 안 돼. 그럼 불은 상태로 계속 가나요? 흡수돼서 없어져요. 짜내지 않으면 계속 그냥 짜내지 않고 칭칭 감고 가만두면요 불었던 젖도 흡수돼서 없어져요.
신기하게. 그래서 유즙을 짜내서는 안 된다. 근데 너무 틱틱 불어서 이제 가끔 젖소 부인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러면 이제 끝에만 조금만 짜줘라 이렇게 얘기해. 유즙을 짜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젖이 뿌니까 유두 자극을 피해야 한다. 유두를 자극하면 뭐가 나오죠? 유두를 자극하면 옥시토신이 옥시토신이 나오면 그 옥시토신하고 그 프롤락틴 이런 게 나와서 유주 분비를 막 촉진해. 그래서 유두를 자극하면 안 돼. 그래서 유방에 얼음 찜질을 대준다. 이러면 이제 유선이 수축해서 젖이 안 풀겠죠. 그다음에 가벼운 진통제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수유부 유방 우려식 간호 이것도 식혜 먹으면 되는데 그죠? 그다음에 산후 운동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10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102페이지에 거기 참고 박스에 모유 수유식 유방 간호 두 번째에 있죠. 유두는 비누 사용을 금한다. 여기에만 이것만 중요하고요. 그 밑에 이제 산후 운동. 산후 운동 엄청 중요하죠. 산후 운동. 아기 낳고 운동해야 되는데 수술하면 몇 시간 뒤에 한다? 제왕절개 했으면 24시간 뒤에 운동하고 자연분만 했으면 몇 시간? 8시간 뒤에 운동해요. 네. 그래서 산후 운동 그러면 계속 누워만 있으면 회복이 느리고 오로가 잘 배출되지 않아서 자궁 수축이 불량하고 뭐가 생긴다? 혈전색전증. 이게 이따 배울 거예요. 혈전색전증이 생기기 때문에 뭐 해라? 조기 이상. 겁나 중요한 단어죠. 그죠? 우리 그 수술 후 간호에서 중요한 거 뭐 있다고? 수술 후 수술했다 그러면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가 있어요. 수술 후 간호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기침, 심호흡, 조기 이상. 이거는 쿡 찌르면 쿡 나와야 돼요. 기침, 심호흡, 조기 이상. 기침, 심호흡, 조기 이상.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수술 안 해보셨어요? 근래에 10년 안에 수술 안 해보셨어요? 기침, 심호흡, 조기 이상. 우리 수술 후 간호에서 합병증이 뭐가 올 수 있다? 폐렴. 또 그것도 두 글자, 세 글자. 제왕절개뿐만 아니라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면 합병증 무서운 거 두 개 있죠. 기침, 심호흡 안 하면 생기는 거. 폐렴, 무기폐. 네, 폐렴, 무기폐. 폐렴하고 무기폐. 폐렴은 폐렴이고 무기폐는 폐에 공기가 없다. 이게 무기폐예요. 폐에 공기가 없다. 끝판왕이죠? 폐에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 무기폐. 폐에 공기가 없다. 막혔다는 거죠. 가래 이런 것 때문에 기도가 막혀서 기관지가 막혀서 별로 공기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숨 들이마시고 참으세요. 그러면 공기가 무슨 색깔로 나온다? 까맣게 나온다 그랬죠. 공기는 까맣게 나와요. 그래서 숨 들이마시고 참으세요. 찰칵 그러면 폐가 이렇게 까맣게 나오죠. 근데 무기폐는 까맣지가 않고 이렇게 허옇게 나와요. 공기가 못 들어갔어. 네. 그래서 수술 후 합병증 제일 무서운 거 폐렴, 무기폐. 이게 제일 무섭다. 그래서 80 넘은 노인을 수술하기가 무서운 이유는 그 수술에 실패할까가 걱정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돌아가실까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폐렴,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해서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조기 이상 그러면 빨리 일어나서 걸어라 그런 뜻이에요. 조기 이상 빨리 일어나서 걸어라. 그래서 폐렴, 무기폐 이게 이제 수술 후 합병증. 제일 무서운 합병증이 폐렴하고 무기폐죠. 그래서 폐렴,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침, 심호흡, 조기 이상 이제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데
그 수술 후 합병증이 폐렴 무기폐가 이제 제일 무서운 거고요. 이거는 급성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하루나 이틀 있으면 나타나는 아주 무서운 합병증이 혈전 색전증이라는 게 있어요. 혈전 색전증. 혈전이 뭐다? 혈전 피딱지. 피딱지. 혈전 전 됐죠. 혈전 색전 색 이건 색이다. 이건 색이다. 혈전. 이게 혈전. 이 전이 무슨 전이냐면요. 나무막의 전자예요. 이렇게 어디 구멍이 나면 거기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동그랗게 깎아서 이렇게 딱 막는 코르크마개처럼 그런 나무마개를 우리 나무마개 전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피로 된 마개죠, 그죠? 막는 거예요. 피딱지. 여기 이제 피딱지. 혈전 그러면 이거는 혈배라고 해서 피떡. 네. 피떡. 그리고 색전. 한문 시간이야. 이 색이 뭐냐 하면요. 막힐 색전. 그러면 여기 나무 마개고 그것 때문에 막혔다 이런 뜻이에요. 색전. 그래서 혈전 그러면 피딱지, 피떡을 이제 혈전이라고 그러고 색전 그러면 막히는 거예요. 색전, 막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혈전, 색전증 그러면 피떡 때문에 막혔다 이런 뜻이죠. 피딱지 때문에 막힌 거를 혈전, 색전증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 양수, 색전증 그러면 양수 때문에 막혔다, 양수가 막았다 이런 뜻이죠. 공기색전증 그러면 공기가 혈관을 막았다. 이게 이제 공기색전증. 그래서 우리 IV하고 이렇게 주사 놓을 때 공기 막 집어넣어주면 공기색전증이 생겨요. 네. 그리고 우리가 IV 할 때 피딱지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피딱지가 돌아다니다가 어디 막혀. 그러면 혈전, 색전증이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혈전, 색전증 그러면 아기 낳고 계속 누워있는 사람 있죠. 몸조리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걸리는 제일 위험한 게 혈전, 색전증입니다. 이 혈전, 색전증은 아기 낳고 누워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계속 누워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못 움직여서 계속 누워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디가 다쳐서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뼈 붙을 때까지 난 누워 있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합병증으로 혈전, 색전증이 생겨요. 이 증상이 뭐냐면 혈전, 색전증. 혈전이 혈관을 막았다. 혈전, 색전증의 증상이 그게 있어요. 정맥 혈전증. 정맥 혈전증? 혈전성 정맥염. 혈전 정맥염. 피딱지가 막아서 정맥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게 혈전 정맥염인데, 요거는 혈관의 감염 플러스 피떡. 이게 혈전 정맥염. 이게 그 아기 낳고 누워만 있는다고 해서 이제 생기는 수도 있고, 수술하고 나서 계속 누워 있어도 생기고, 그리고 멀쩡한 사람도 생겨요. 왜 생기는지는 잘 몰라. 근데 생겨.
그냥 걸어 다니는 사람, 보통 사람도 되게 많아. 이거 저기 아줌마, 할머니, 아저씨 이런 분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혈전 정맥령 증상이 뭐냐면 한쪽 다리가 띵띵 부어요. 한쪽 다리만. 양쪽으로 같이 오진 않죠? 다리 부종, 그 다음에 통증, 악통, 열감, 그 다음에 심하면 호흡곤란, 혈전 정맥령. 아기를 낳으면 어디 이렇게 다친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뭐가 생기냐면 혈액 응고인자, 혈액 응고인자가 계속 올라와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가 지금 다쳤잖아요. 자궁에서 애가 떨어져 나오고 그러면서 어딘가 이렇게 외상이 생기면 우리 몸에서 다쳤구나. 빨리 피를 응고해서 지혈을 시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응고인자, 피떡을 만드는 거죠. 혈액 응고인자를 막 내보내. 그러면 아기 낳고 나서 우리 몸에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주인이 다쳤어. 그래서 빨리 지혈을 해야 돼. 그래서 혈액 응고인자를 계속 내보내. 그러면 아기 낳고 누워있을 때 이 혈액 응고인자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지혈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혈이 되면 좋고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부작용으로 얘네들이 혈전을 만들어요. 혈전. 피딱지를 만들어. 쓸데없이. 안 움직이면 많이 만들어요. 안 움직이면. 계속 누워만 있으면 이게 혈전이 생겨요. 피딱지들이 막 생기죠? 그러면 그 피딱지들이 혈액순환을 통해서 막 돌아다니겠죠? 그러면 이게 보통 어디에 생기냐 하면 다리 쪽. 다리. 대퇴하고 골반 이쪽 정맥에 많이 생겨요. 이 피딱지가요, 동맥에는 잘 안 생기고요, 정맥에 많이 생겨요. 동맥은 깨끗한 피고 정맥에 많이 생겨. 그래서 보통 대퇴, 골반 이 동네 정맥에 피딱지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 이제 순환기계를 배우셨나? 심장 이렇게 순환. 아직 안 배웠어요? 아, 배웠어요? 그러면 그 하지 쪽에 있는 정맥은 심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심장에서 나가는 걸 동맥이라고 그러고 심장으로 들어오면 정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지 쪽에 있는 그 정맥들은 다 모여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여기가 상대 정맥, 대정맥인데 위에 있다 그래서 상대 정맥,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온다 이러면 하대 정맥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면 정맥 이렇게 다리 쪽에 있는 혈관이 쭉 올라와서 대정맥으로 들어와요. 네, 하대정맥도 이쪽에 있고 대정맥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우심방, 우심실이죠. 그러면 아까 그 피딱지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다리 쪽에서 피딱지가 생겼어.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쭉 올라가죠. 그죠? 심장으로 돌아가는 애들이니까 쭉 올라가겠죠. 그럼 우심방으로 오겠죠? 우심실로 내려오죠?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우심방, 우심실, 그 다음에 폐동맥, 그 다음에 폐정맥 이 순서로 가요. 혈액순환이 이렇게 순서가 이런 순서로 가요. 다리에 피딱지가 생겼어요. 안 움직여서 가만히 누워있다가 다리에 혈전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혈액순환에 따라서 쭉 올라가서 상대 정맥을 통해서 우심방, 우심실로 내려와요. 우심실에서 어디로 가냐면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갔다가 폐정맥으로 빠져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에 문제가 일으키냐면 우심방, 우심실에서 폐동맥 가는 요 폐동맥에 껴요. 이 피딱지가. 이 폐동맥에 껴버려. 그러면 막히겠죠.
그러면 폐로 못 가, 피가. 그죠? 여기서 막힌 거예요. 여기서 막히면 폐로 못 가요, 피가. 그럼 피딱지가 폐동맥에 껴. 그래서 폐로 못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여기서 호흡하잖아요, 그죠? 숨을 못 쉬는 거. 여기 딱 막혀버려. 그래서 아기 낳고 하루쯤 지났는데 숨을 헐떡거린다. 이러면 이거 색정증. 네. 그래서 아기 낳고 숨 차다 엄청 응급이죠. 네. 왜냐하면 피딱지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숨이 찬 거죠. 네. 그래서 이 다리 쪽에서 생긴 피딱지, 피떡이 상대정맥을 통해서 오심방, 오심실, 그 다음에 폐동맥을 막아요. 폐동맥을 막으면 일로 못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통이 정체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막혔으니까. 막히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막히면 오심실이 뚱뚱해져. 이렇게. 못 가니까. 정체되니까. 그죠? 폐동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막혔어. 그럼 여기가 정체가 돼서 오심실이 점점 빵빵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심실 비대, 그 다음에 심장, 부전, 심부전 이런 게 빠지는 거죠. 그리고 심하면 죽죠. 심하면 죽어요. 네. 그래서 혈전성 정맥염 이게 아기 낳고 만 꼭 생기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들도 생길 수 있어요. 우리들도 생길 수 있는데 원인은 꼭 하면 유전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혈전성 정맥염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띵띵 붓는다, 아프다, 누르면 아프다, 막 해겁게 부어요. 그래갖고 막 걷지도 못하고 다리가 막 띵띵 부어가지고 막 쩔뚝거리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가 아직 여기까지 안 갔어. 네, 숨 차진 않아. 여기까지 안 갔어. 그래서 이 혈전성 정맥염 그러면 혈관 안에 감염. 혈관 안에 감염은 왜 생겼냐면 아기 낳고 거기 이제 막 혈관이 찢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 자궁벽에서 이렇게 태반 찢어져 나오면서 글로 균이 들어가서 이제 감염이 됐고 그 감염된 혈관 안에 피떡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막 띵띵 열도 나고 다리도 아프고 막 누르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막 이런 그런 혈전성 정맥염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네, 일어나서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맥순환은 뭘 해야 된다? 근육이 움직여야 정맥순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움직이지 않고 몸조리 한다고 그냥 누워있으면 이 정체되는, 교통이 정체되면서 혈액 응고인자는 계속 올라가 있고 피딱지는 만들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혈전성 정맥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상 그리고 이제 우리들도 아기 낳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 혈전 정맥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을 이제 까치발 이렇게 드는 거, 까치발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해주면 그 다리 쪽에 정맥이 자꾸 이렇게 운동을 하죠. 근육이 움직이면 정맥도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까치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운동을 해주면 이런 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아프고 띵띵 붓고 혈전성 정맥염이 생겼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한다? 치료는 좀 쉬었다 할까요? 많이 힘드신가 봐.